나는 김민서, 58세의 아내이자 엄마.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보면 늘 부러워했다.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외동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였다. 곧 결혼할 아들의 약혼녀까지 완벽했다. 우리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이상적인 가족처럼 보였다. 나는 나의 삶이 완벽하다고 믿었고 그 완벽함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우리 집은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항상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나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다. 나의 행복은 가족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생각했다. 남편 이준호는 늘 바빴다. 새벽에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했고 주말에도 골프나 사업상의 모임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조차 드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었다. 우리의 관계는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거리감이 존재했다. 아들 이지우는 나의 자랑이었다. 그는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늘 노력했고 내게 단 한 번도 실망을 안겨준 적이 없었다. 그는 나의 삶의 전부였다. 그런 지훈이가 곧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그의 약혼녀는 박서연. 그녀는 예쁘고 착하며 지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듯 보였다. 나는 서연이를 보자마자 나의 딸처럼 여겼다. 완벽한 가족에 완벽한 새 식구가 더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나의 삶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깊은 밤 홀로 잠자리에 들 때면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남편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형식적이었다. 우리는 부부라기보다는 함께 사는 룸메이트에 가까웠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낡은 보석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결혼 전에 남편이 선물했던 오래된 스카프와 빛바랜 편지가 들어있었다. 스카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었고 편지에는 남편이 내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스카프와 편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희미한 과거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내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나의 젊은 시절, 남편을 만나기 전 내게는 첫사랑이 있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약속했지만 나의 부모님은 그의 가난을 이유로 우리의 결혼을 반대했다. 결국 우리는 헤어졌고 나는 남편과 결혼했다. 나의 첫사랑은 그 후 유학을 떠났고 나는 그의 소식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그의 이름은 김도현. 나의 가슴 한구석에는 늘 그에 대한 미련과 쓸쓸함이 남아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했다. 지훈이와 서연이는 마주 앉아 제잘거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었고 나는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서연이가 수줍게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서연이의 말에 식탁에 앉아있던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다. 지훈이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남편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함께 기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정말이냐,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니 하며 크게 웃었다. 남편의 얼굴에서 그토록 활짝 웃는 모습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는 지훈이와 서연이 그리고 남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것이다. 완벽한 가족에 완벽한 행복이 더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뿐이었다.
며칠 후 서연이가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아이가 아들의 아이가 아니래요. 유전자 검사 결과 서연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서연이의 말에 충격에 숨을 들이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지은이와 서연이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그런데 아이가 지은이의 아이가 아니라니.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지은이는 서연이의 말에 격분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단 말이야.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훈 씨.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정말 지훈 씨만 사랑했어요. 다른 남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과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지훈이와 서연이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나의 완벽했던 가족에게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서연이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읽어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 남편은 지훈이의 편에 서서 서연이를 비난했다. 박서연 씨, 당신은 우리 가족을 모욕했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남편의 비난 속에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미세한 초조함과 알 수 없는 기묘한 기색을 읽어냈다. 마치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종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과거에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그림자를 보았다. 나는 남편과 서연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억울함에 몸부림쳤고 남편은 그녀를 매섭게 몰아세웠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수상하다고 느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백했지만 나는 서연이의 눈빛을 믿었다. 그녀는 결코 지은이를 배신할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침실로 돌아와 낡은 보석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결혼 전에 선물했던 오래된 스카프와 빛바랜 편지가 들어있었다. 나는 스카프를 꺼내들고 나의 얼굴에 가져다 댔다. 스카프에서는 희미하게 남편의 향기가 났다. 하지만 그 향기는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지 못했다. 나는 편지를 꺼내 읽었다. 남편이 내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 속의 남자는 지금의 남편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그의 모습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내 삶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과의 관계는 형식적이었고 아들과 약혼녀의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남편의 행동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자주 밤늦게 귀가했고 그의 핸드폰에는 알 수 없는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그는 늘 핸드폰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초조함을 읽어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 애쓰는 것처럼 어느 날 밤 남편은 잠든 나를 확인한 후 몰래 침실을 나섰다. 나는 잠든 척하며 그의 뒤를 쫓았다. 남편은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그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는 서재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을 굳게 잠갔다. 나는 숨을 죽이고 서재 문 밖에서 그의 행동을 주시했다. 서재 안에서는 희미하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으며
나는 그가 어떤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협박, 그리고 음흉함을 읽어냈다. 그는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절대로 들켜서는 안 돼. 박서연에게 입 다물라고 해.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나는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박서연을 협박하고 있었다니. 이 모든 것이 남편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나는 남편이 박서연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의 완벽했던 가족은 사실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나의 남편은 내가 알지 못하는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의 아들을 지키고 무고한 서연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나는 남편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남편의 비밀, 그리고 나의 완벽했던 가족의 숨겨진 그림자를 찾아 떠나는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남편의 서재에서 들려온 섬뜩한 통화 내용은 나의 완벽했던 삶을 산산조각냈다. 그가 박서연을 협박하고 심지어 죽이려 한다는 말은 나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내 아들의 아버지이자 이 모든 비극의 배후였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내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는 공포에 마비될 수 없었다. 나의 아들을 지키고 무고한 서연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나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다.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얼굴과 그의 섬뜩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나의 삶이 한순간의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과의 관계는 형식적이었고 아들과 약혼녀의 행복은 산산조각났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추악한 비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남편을 대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평소처럼 말끔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나만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남편의 행동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자주 밤늦게 귀가했고 그의 핸드폰에는 알 수 없는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그는 늘 핸드폰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초조함을 읽어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 애쓰는 것처럼.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웠다. 나는 남편의 서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그의 추악한 비밀을 밝혀낼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서재는 그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인터넷에서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주문했다. 설치가 간편하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었다. 며칠 후 남편이 출근한 사이 나는 조심스럽게 서재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고 육안으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남편이 발견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서재 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남편은 퇴근 후 서재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알 수 없는 서류들을 검토하곤 했다. 그의 통화 내용은 여전히 은밀했고 그의 표정은 늘 복잡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협박, 그리고 음흉함을 읽어냈다. 그는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절대로 들켜서는 안 돼. 박서연에게 입 다물라고 해.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나는 그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그의 행동을 녹화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는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나는 박서연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의 협박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터였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나의 말을 믿어줄까? 그리고 그녀가 나의 남편에게 어떤 식으로든 노출될 경우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며칠 후 나는 박서연이 지훈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서연이는 예전처럼 해맑게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남편의 협박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나는 박서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박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연아, 너와 할 이야기가 있어. 우리 조용히 만날 수 있을까?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서연이는 나의 문자에 놀란 듯했지만 만남을 수락했다.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서연이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역력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에게 무슨 할 이야기가 있으세요? 서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추악한 비밀, 그가 박서연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 그리고 그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사실은 남편의 계략이었다는 것까지. 나는 서재에서 녹화한 남편의 통화 내용과 내가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서연이는 나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럴 리가요.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나는 서연이를 끌어안고 그녀를 위로했다. 서연아, 네 잘못이 아니야. 남편의 잘못이야. 그는 너를 속였고 너에게 누명을 씌웠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서연이는 나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쏟아내는 듯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남편은 그녀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설하면 지훈이를 포함한 그녀의 모든 가족을 해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했다. 그래서 서연이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고 싶었어요. 지훈 씨에게 너무 미안하고 저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서연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엄마가 반드시 남편의 죄를 밝혀낼 거야. 나는 서연이에게 모든 진실을 지훈이에게 이야기할 것을 권유했다. 지훈이는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터였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다. 나는 지훈이와 서연이가 서로를 믿고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서연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의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훈이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며칠 후 지훈이는 서연이에게서 모든 진실을 듣고 나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서연이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요.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그에게 서재에서 녹화한 남편의 통화 내용과 내가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지훈이는 증거들을 확인하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는 악마요. 지훈이는 울부짖었다. 나는 지훈이를 끌어안고 그를 위로했다.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야. 남편의 잘못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고 서연이가 있고 네 아이가 있잖아. 지훈이는 나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서연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에 시달렸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가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나는 지훈이에게 남편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서연이의 고통과 자신의 아이의 미래를 위해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남편을 고소할 준비를 했다. 내가 확보한 모든 증거들, 즉 남편의 통화 내용, 서재 몰래카메라 영상, 그리고 서연이의 증언과 유전자 검사 결과는 남편을 옥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나의 완벽했던 가족은 이제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다. 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의 아들과 서연이, 그리고 그들의 아이를 위해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우리 가족은 거대한 폭풍 속에 휘말렸다. 아들 지훈이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부림쳤고 서연이는 충격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냈다. 나의 완벽했던 삶은 산산조각 났지만 나는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나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나는 싸워야 했다. 나는 박서연을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았다. 그녀의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의사는 서연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그녀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것을 권했다. 나는 서연이에게 말했다. 서연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이 아이는 너와 지훈이의 아이야. 남편의 악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지훈이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남편을 고소할 준비를 했다. 내가 확보한 모든 증거들, 즉 남편의 통화 내용, 서재 몰래카메라 영상, 그리고 서연이의 증언과 유전자 검사 결과는 남편을 옥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남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 물론 남편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언론을 통제하고 나를 정신 이상자로 매도하며 공격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고소를 막으려 했다. 그의 변호사는 내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를 비난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오만함과 위선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옆에는 지훈이와 서연이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고 나의 진심을 믿어주는 변호사와 최진수 박사가 있었다. 최진수 박사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나의 심리적인 안정을 돕고 내가 가진 증거들의 과학적인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언론에 직접 나서서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규탄하고 나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의 진심 어린 변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재판은 시작되었다. 법정은 수많은 언론인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 사건은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완벽해 보였던 가족의 추악한 비밀. 장인의 아들을 속이고 며느리를 농락한 재벌가 남편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나는 그 모든 시선과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냈다. 나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겪었던 모든 일과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상세하게 증언했다. 남편이 박서연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사실은 남편의 계략이었다는 것까지. 나는 서재에서 녹화한 남편의 통화 내용과 내가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나의 증언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남편은 나의 증언을 듣고 격분하여 소리쳤다. 김민서,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너도 이 모든 죄의 공범이야. 너도 나의 돈을 탐냈잖아. 내까짓게 어디 감히 나를 심판해.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악마입니다. 당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발악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박서연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남편의 협박을 증언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나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용기를 냈고 자신의 아픔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재판은 길고 치열했다. 남편의 변호사는 내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를 공격했다. 그들은 나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고 내가 명예와 돈을 노리고 이런 일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나를 남편을 배신한 악녀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진심은 거짓이 아니었고 나의 증거들은 명백했다. 최진수 박사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가진 증거들의 과학적인 타당성을 입증했다. 그는 남편의 통화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 서재 몰래카메라 영상이 원본이라는 것,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남편의 계획 아래 조작되었다는 것까지. 그의 증언은 남편의 변호를 무력화시켰다. 결정적인 순간 박서연의 뱃속의 아이가 불안한 듯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마치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듯. 나는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는 나의 희망이자 내가 이 모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였다. 재판은 결국 남편의 유죄 판결로 막을 내렸다. 그는 아들 지훈이를 속이고 며느리를 농락하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남편은 강간, 사기, 유전자 조작, 그리고 공범 은닉 등 수많은 혐의로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정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분위기로 가득 찼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아팠다. 나의 완벽했던 가족은 산산조각 났고 나의 아들은 큰 상처를 입었으니까 남편의 범죄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의 추악한 민낯은 재벌가의 어두운 이면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고 가족의 의미와 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나는 나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품에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의 삶은 더 이상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지훈이와 서연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지훈이는 아버지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서연이의 곁에서 그녀를 위로하고 지켜주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서연이와 함께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나는 나의 저택을 정리하고 이사를 준비했다. 그 저택은 남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나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얻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의 삶은 비록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아들을 지켰고 무고한 며느리를 구했으며 나의 가족을 지켜냈다. 나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며 나의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멜로디와 함께 남편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나의 삶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완벽했던 가족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나를 산산조각 냈지만 나는 그 파편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나의 가장 큰 버팀목은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 그리고 그들의 뱃속에서 자라는 작은 생명이었다. 그들은 내게 살아갈 이유이자 새로운 희망이었다. 나는 지훈이와 서연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이 남편의 배신과 잔인한 행각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지훈이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서연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에 시달렸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리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고통과 혼란이 드리워져 있었다. 서연이는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그녀는 남편의 추악한 범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나는 그녀의 강인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지훈이와 서연이를 위해 심리 상담을 주선했다. 최진수 박사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두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 주었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상담을 통해 지훈이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점차 극복해 나갔고 서연이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우리는 남편이 살았던 저택을 정리하고 이사를 준비했다. 그 저택은 더 이상 완벽한 가족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추악한 욕망과 죄악이 깃든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나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얻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우리는 평온함을 되찾았다. 아버지는 강지민과 그녀의 딸과 함께 마당에서 화분을 가꾸셨고 아이들과 함께 동요를 부르며 장난을 치셨다. 그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고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나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지민의 딸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활력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지훈이와 서연이는 아이를 맞이할 준비에 분주했다. 그들은 아이의 방을 꾸미고 아기용품을 준비하며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이었다. 얼마 후 서연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아이에게 하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이라는 의미였다. 하랑이는 나의 손주이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나는 하랑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하랑이는 나의 존재 이유이자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하랑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그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으며 그의 미소는 우리 가족에게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따뜻했다. 나는 하랑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그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나의 삶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의 직장 생활과 김철수 행복재단의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재단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독거노인 지원과 아동복지 사업을 활발히 펼쳤다. 강지민은 유능한 사무국장으로서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손길을 내밀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물론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완벽했던 가족의 추악한 비밀, 장인의 아들을 속이고 며느리를 농락한 재벌가 남편이라는 헤드라인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특히 친척들은 여전히 우리 가족을 비난했고 재단의 활동까지 방해하려 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탐욕과 시기심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나는 그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옆에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강지민과 아버지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함께 그들의 비난에 맞섰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세상에 알리려 노력했다. 나는 언론에 직접 나서서 아버지와 강지민의 관계가 단순한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나는 강지민의 희생적인 삶과 그녀의 아픈 딸을 위한 헌신을 이야기했다. 나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비난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우리 가족을 응원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사회에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설치했던 CCTV를 영구적으로 철거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감시할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의 곁에는 강지민이라는 소중한 사람이 있었고 우리 가족이 있었다. 아버지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는 강지민과 함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강지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나는 그들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과 유대감을 느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깨달은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다. 나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아버지가 겪었던 고독과 위험을 다룬 독거노인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으니까. 이 프로젝트는 재단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진행되었다. 나는 강연도 시작했다. 전국 각지의 시민단체와 학교 기업들을 찾아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노인 복지에 대한 강연을 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완벽해 보였던 가족의 균열, 남편의 추악한 비밀, 그리고 아버지와 강지민의 따뜻한 사랑까지. 나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나는 나의 책상 위에 놓인 하랑이의 그림을 보았다. 하랑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아버지와 강지민, 그리고 강지민의 딸,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나까지.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랑이는 우리 가족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었다. 나는 하랑이의 그림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나는 밤이 깊어지자 잠자리에 들었다. 나의 옆에는 아내가 잠들어 있었고 건넌 방에서는 아이들과 하랑이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방에서는 강지민의 목소리와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의 집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다. 하랑이가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후 나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가득 찼다. 그의 해맑은 미소는 나의 모든 고통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마법 같았다. 아내와 나는 하랑이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고 아버지와 강지민, 그리고 강지민의 딸은 하랑이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우리 집은 웃음소리와 행복이 끊이지 않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기적 같은 순간들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김철수 행복재단은 하랑이의 이름처럼 사회에 행복을 전파하는 등대가 되었다. 우리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는 교육과 의료 지원을 확대했다. 강지민은 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손길을 내밀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픈 딸의 병원비 때문에 고통받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타인을 돕는 숭고한 존재가 되었다. 물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도 여전히 존재했다. 아버지의 친척들은 우리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비난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강지민과 우리 가족을 헐뜯었고 재단의 활동까지 방해하려 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탐욕과 시기심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진정한 가족의 힘을 믿었으니까 나는 그들의 비난에 맞서 싸웠다. 언론에 직접 나서서 아버지와 강지민의 관계가 단순한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강지민의 희생적인 삶과 그녀의 아픈 딸을 위한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사회에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어둠 속의 그림자, 사라진 요양원 비리, 어느 날 아침, 김철수 행복재단으로 한 통의 익명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고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아버지가 머물렀던 요양원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노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장은 그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익명 제보자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강지민을 만나기 전 잠시 머물렀던 요양원이었다. 당시에도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단순한 노환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그 요양원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즉시 익명 제보자의 말을 바탕으로 요양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재단의 법무팀을 통해 요양원의 운영 기록과 사망자 명단을 확보했다.
나는 그 기록들을 검토하면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요양원의 사망률이 일반적인 노인 요양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몇몇 노인들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처리되어 있었다. 나는 요양원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양원은 CCTV 영상을 공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나의 요청을 거절했다. 나는 그들의 완강한 태도에서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최진수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나의 모든 것을 믿어주는 친구였다. 나는 그에게 요양원에 대한 나의 의심과 익명 제보자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최진수 박사는 나의 요청대로 요양원의 CCTV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최진수 박사는 요양원의 CCTV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요양원은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지만 최진수 박사의 뛰어난 해킹 능력은 요양원의 보안 시스템을 뚫었다. 그는 요양원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내게 건넸다. 나는 요양원의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 노인들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나는 그들의 미세 표정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절망감을 읽어냈다. 특히 밤이 되면 요양원 직원들이 노인들에게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약물을 주사받은 노인들은 곧 의식을 잃었고 그들의 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격히 쇠약해졌다. 나는 그 약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노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약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영상 속에서 약물을 주사하는 직원의 얼굴을 확대하여 분석했다. 그녀는 50대 중반의 여성 간호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인형처럼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매우 능숙했다. 나는 이재환 검사장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요양원에 대한 긴급 수사를 요청했다. 이재환 검사장은 나의 보고를 듣고 깊은 분노를 느꼈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좋습니다, 김민준 이사장님. 우리가 직접 요양원을 급습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이재환 검사장은 특수수사팀을 꾸려 요양원 급습 작전을 지휘했다. 나 또한 작전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의 아버지가 머물렀던 곳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우리는 요양원으로 향했다. 낡고 허름한 건물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건물 안은 퀴퀴한 냄새가 났고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불법적인 생체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는 요양원 안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수많은 노인들이 침대에 묶인 채 머리에 이상한 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마치 기억을 잃은 로봇처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노인들의 기억을 조작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때 요양원 안쪽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요양원 원장이자 이 모든 악행의 배후인 박성철, 그리고 그의 조수들이 모여 있었다. 박성철 원장은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그의 얼굴에는 광기와 탐욕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다. 우리의 급습에 그들은 당황한 듯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이재환 검사장의 특수수사팀원들의 빠른 진압 작전으로 모두 체포되었다. 나는 박성철 원장의 얼굴에서 절망과 분노,
그리고 체념을 일궈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박성철 원장의 컴퓨터와 연구 일지들을 압수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노인들의 기억을 조작하여 그들의 재산을 빼돌리고 심지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노인들의 젊음을 되돌리는 영생을 위한 실험이었다. 그들은 노인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기억까지 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박성철 원장의 취조실에 함께 들어가 그에게 직접 질문했다. 박성철 원장, 당신은 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왜 무고한 노인들을 희생시키고 그들의 기억까지 조작했습니까? 박성철 원장은 나를 비웃듯이 노려보았다. 닥쳐,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나는 인류의 영생을 위해 위대한 실험을 한 거야. 나는 신이야. 그는 격분하여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악마입니다. 당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의 연구일지 속 잔인한 기록들, 기억 조작 과정이 담긴 동영상, 그리고 그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뇌파 조작 실험에 대한 자료들. 그 모든 진실이 그의 귓가를 때렸다. 박성철 원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결국 박성철 원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노인들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기억 조작을 했고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실험에 나의 아버지 또한 희생될 뻔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박성철 원장은 기억 조작, 불법 생체 실험, 사기, 그리고 살인교사 등 수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나의 증언과 내가 확보한 증거들, 그리고 박성철 원장의 자백은 그를 옥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결국 그는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노인 복지와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품에 안고 뉴스를 보았다.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셨고 강지민과 강지민의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셨다. 나는 나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나의 아버지와 우리 가족은 나의 희망이자 나의 미래였다. 나는 이들을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나는 김철수 행복재단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쳤다. 우리는 노인 복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나의 경험은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고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는 재단 활동 외에도 노인 인권 보호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쳤다. 학교, 기업, 복지관을 찾아가 노인 학대와 사기 예방에 대한 강연을 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의 아버지가 겪었던 고독과 위험,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가족의 사랑까지. 나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박성철 원장과 그의 일당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요양원 비리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나의 아버지가 겪었던 고독과 위험,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가족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나는 김철수 행복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고
나의 이야기는 사회에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대가 되었다. 나는 재단을 통해 노인 복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수많은 독거노인들의 생명을 구했다. 아버지가 겪었던 고독과 위험을 다른 독거노인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으니까. 이 프로젝트는 재단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진행되었고 나는 그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나는 강연도 시작했다. 전국 각지의 시민단체와 학교 기업들을 찾아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노인 복지에 대한 강연을 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완벽해 보였던 가족의 균열, 남편의 추악한 비밀, 그리고 아버지와 강지민의 따뜻한 사랑까지. 나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물론 나의 삶은 여전히 바빴다. 직장 생활과 가족 돌봄, 그리고 재단 활동까지.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 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고 나의 삶은 의미로 가득했다. 나는 아버지와 강지민, 그리고 그녀의 딸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강지민의 딸은 우리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성장했다. 그녀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활력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집안 가득 울려 퍼졌고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 그리고 손주 하랑이는 나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지훈이는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지만 서연이의 곁에서 그녀를 위로하고 지켜주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서연이와 함께 아이를 낳아 길렀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림자 속의 음모, 숨겨진 재산의 진실. 어느 날 아침 김철수 행복재단으로 한 통의 익명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고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박철수 회장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 재산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익명 제보자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설마 어머니의 메시지가 사실이었다니. 나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진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아버지와 강지민,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나면 우리 가족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즉시 익명 제보자의 말을 바탕으로 박철수 회장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재단의 법무팀을 통해 박철수 회장의 과거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나는 그 기록들을 검토하면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박철수 회장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재산 외에 거액의 비자금을 해외에 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자금은 내가 해독했던 어머니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최진수 박사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나의 혼란과 고통을 이해해 주었고 나의 진실을 찾는 여정에 기꺼이 동참해 주었다.
그는 박철수 회장의 비자금 추적을 시작했다.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했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머니의 한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며칠 밤낮으로 최진수 박사는 박철수 회장의 비자금 추적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박철수 회장의 비자금이 해외의 한 곳의 피난처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비자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했다. 박철수 회장은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숨겼던 것이다. 나는 이재환 검사장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박철수 회장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재환 검사장은 나의 보고를 듣고 깊은 분노를 느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니. 좋습니다, 김민준 이사장님. 우리가 직접 박철수 회장의 비자금을 추적하여 이 모든 것을 밝혀내겠습니다. 이재환 검사장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박철수 회장의 비자금을 동결하고 그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한 준비를 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와 강지민,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 우리 가족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나의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나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사랑해 주셨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었다. 나는 박철수 회장의 숨겨진 재산을 나의 이름으로 재단에 기부하고 그의 뜻대로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그 재산은 나의 삶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박철수 회장의 비자금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박철수 회장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해외 조세 피난처에서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국민들은 박철수 회장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했고 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나는 나의 이름으로 박철수 회장의 비자금을 김철수 행복재단에 기부했다. 그 재산은 나의 삶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나의 기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재단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우리는 재단을 통해 노인 복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찾아가 말씀드렸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셨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다. 무슨 소리냐, 민준아. 너는 내게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내게 가장 큰 행복을 주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죄책감을 덜어주셨다. 나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나는 아버지와 강지민, 그리고 그녀의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했다. 나의 삶은 비록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사랑했고 나의 가족을 지킬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깨달은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다. 나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아버지가 겪었던 고독과 위험을 다룬 독거노인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으니까. 이 프로젝트는 재단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진행되었다. 나는 강연도 시작했다. 전국 각지의 시민단체와 학교 기업들을 찾아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노인 복지에 대한 강연을 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완벽해 보였던 가족의 균열, 남편의 추악한 비밀, 그리고 아버지와 강지민의 따뜻한 사랑까지. 나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나는 나의 책상 위에 놓인 하랑이의 그림을 보았다. 하랑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아버지와 강지민, 그리고 강지민의 딸,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나까지.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랑이는 우리 가족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었다. 나는 하랑이의 그림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나는 밤이 깊어지자 잠자리에 들었다. 나의 옆에는 아내가 잠들어 있었고 건넌방에서는 아이들과 하랑이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방에서는 강지민의 목소리와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의 집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다. 나는 김민준. 완벽했던 가족이라는 환상이 산산조각 난 이후 나는 오히려 진정한 행복과 가족의 의미를 찾아냈다.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 강지민과의 인연, 그리고 하랑이의 탄생은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제 나는 김철수 행복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두 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다. 강지민의 딸은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되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나는 그녀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낀다. 강지민은 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손길을 내밀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픈 딸의 병원비 때문에 고통받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타인을 돕는 숭고한 존재가 되었다. 나의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 그리고 손주 하랑이는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 지훈이는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지만 서연이의 곁에서 그녀를 위로하고 지켜주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서연이와 함께 아이를 낳아 길렀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하랑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의 해맑은 미소는 나의 삶을 비추는 빛이다. 나는 최진수 박사와 이재환 검사장과도 꾸준히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최진수 박사는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재단의 기술 자문을 맡아 독거노인 스마트 돌봄 시스템 개발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는 노인 복지 기술 분야의 선구자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이재환 검사장은 이제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사회의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는 종종 내게 전화하여 재단의 활동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함께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격려한다. 물론 나의 삶이 완벽하게 평온한 것만은 아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친척들은 강지민과 나의 관계, 그리고 재단의 운영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비난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나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가족의 울타리, 사회의 등대나는 김철수 행복재단을 통해 박철수 회장의 진짜 유언을 실천했다. 박철수 회장의 숨겨진 재산은 나의 이름으로 재단에 기부되었고 그의 뜻대로 사회에 환원되었다. 이 재산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저소득층 아동 교육 지원, 그리고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되었다. 나의 아버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나의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내게 큰 보람이었다.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독거노인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 돌봄 시스템은 수만 명의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고 있다. 나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독거노인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나는 희망과 행복, 그리고 감사함을 읽어냈다. 그들의 미소는 내게 큰 기쁨을 주었고 나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깨달은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다. 나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아버지가 겪었던 고독과 위험을 다룬 독거노인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으니까. 이 프로젝트는 재단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진행되었다. 나는 강연도 시작했다. 전국 각지의 시민단체와 학교 기업들을 찾아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노인 복지에 대한 강연을 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완벽해 보였던 가족의 균열, 남편의 추악한 비밀, 그리고 아버지와 강지민의 따뜻한 사랑까지. 나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나는 나의 책상 위에 놓인 하랑이의 그림을 보았다. 하랑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아버지와 강지민, 그리고 강지민의 딸,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나까지.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랑이는 우리 가족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었다. 나는 하랑이의 그림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나는 밤이 깊어지자 잠자리에 들었다. 나의 옆에는 아내가 잠들어 있었고 건넌 방에서는 아이들과 하랑이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방에서는 강지민의 목소리와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의 집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다. 희망의 멜로디, 영원한 가족의 노래. 몇 년 후 아버지는 강지민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고 나는 그 미소에서 평화로움을 느꼈다. 아버지는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며 그가 남긴 사랑과 따뜻한 유산을 기렸다. 나의 아버지는 비록 나를 낳은 분은 아니었지만 내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나의 영원한 아버지였다. 강지민은 재단의 상임이사로 취임하여 나를 도와 재단을 이끌어갔다. 그녀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 강지민의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재단에 합류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그녀는 나의 자랑스러운 조카이자 재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가 되었다. 나의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 그리고 손주 하랑이는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지훈이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직장인이 되었다. 서연이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고 하랑이에게 사랑과 행복을 가득 주는 따뜻한 엄마가 되었다. 하랑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 그는 가족의 의미를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 나는 종종 아버지의 묘소를 찾는다. 그곳에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박철수 회장님의 묘소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묘소를 정성껏 돌보며 그들이 남긴 사랑과 유산을 기억한다. 나의 삶은 세 분의 부모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나는 재단 활동 외에도 가족의 의미 재정립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쳤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고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썼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허무는 데 기여했다. 나는 나의 책상 위에 놓인 하랑이의 그림을 보았다. 하랑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아버지와 강지민, 그리고 강지민의 딸,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나까지.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랑이는 우리 가족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었다. 나는 하랑이의 그림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깨달은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다. 나의 삶은 비록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사랑했고 나의 가족을 지켰으며 나의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멜로디와 함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한 가족의 숨겨진 비밀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과 이해,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따뜻함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위대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